안녕하세요. 자, 오늘 46페이지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내용이 법 제1조 목적을 공부했습니다.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6개를 했습니다.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 자격제도,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11인 이하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응시여사를 철회한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46페이지 중개업 등록입니다. 자, 등록의 요의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등록의 성격. 등록이라는 것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것,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등록의 성격이 있는데 등록이라는 말이 우리 용어정의에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면 개업 절차입니다. 먼저 개업 절차의 큰 흐름을 보고 다시 그러면 이 세부적인 4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말은 이게 등록하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죠. 등록 절차는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자, 등록을 하려면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리 받는다라고 해서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으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무소를 확보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하는데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경우에만 시장입니다. 파주는 파주시장이지만 고양시의 경우 일산 서구, 일산 동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7일이 이내인 이유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업무 개시는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 전에, 법조문에는 보정 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까지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는 7일 이내 교부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미리 찍어서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이라고 법조문에는 되어 있지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개략적인 등록 절차입니다. 이걸 보고 그러면 4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등록의 성격입니다. 기억,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의 반대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4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억을 보고 있습니다. 기속적 반대가 자유재량행위라고요. 따라서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라고 했고요. 그 전에는 허가제일 때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었지만 지금 등록제 하에서는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기속행위다. 자유재량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은 일신전속적이다. 일신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양도, 대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받아 놓고 건축주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건축주 사망 신고하고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계속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면 자식들이 대신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닌다. 몸이 죽으면 등록도 같이 효력이 상실된다. 모든 자격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운전면허도 운전자가 사망하면 면허 취소 없이도 운전면허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신전속적이고 동그라미 디귿 1인 1일 등록주의다. 등록 한 번밖에 못한다. 따라서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이중소속이 다 안됩니다. 등록은 한 번밖에 안된다. 그 다음에 1인 1사무소,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되고 등록도 한 번밖에 못한다. 자, 그 밑에 참고 허가와 등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허가는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인데 등록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허가와 차이점이다. 47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의 효과입니다. 등록의 효과.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따라서 무등록업자가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즉 무등록업자, 다시 말하면 무자격자가 자격증도 따지 않고 매수인, 매도인을 소개시켜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단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고, 우리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업은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즉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처벌받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47페이지 2번에 지금 22에 24, 28에 이렇게 출제됐다고 돼 있죠? 과거에 출제됐던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계속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응용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나 법인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니은에 있는 거기에 니은에 보면 공인중개사 가로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자는 등록 신청 제외 공인중개사 해놓고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밑줄 치십시오. 가로 안에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개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수험생들이 산업인력공단 이의신청한 거 보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이 안 되면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자격증을 따도 나무 밑에 취직하면 안 되냐?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죠? 이런 질문 했는데요. 취직하면 돼요? 안 돼요? 취직했다가 개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만두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나무 밑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된다고. 개업하려면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이중소속입니다. 나무 밑에 있으면서 좋은 물건 빼돌려서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행위를 할 수도 있죠.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으므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는데 단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된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특수법인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신탁업자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증 따지 않고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맨 밑에 지시중개만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시중개, 참여중개. 우리나라는 지시중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지시중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전시만 해놓고 한 달 지나면 그냥 돈 받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시중개.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등록관청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시장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덕양구면 덕양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고양시장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고양시장, 안양시장, 천안시장, 창원시장, 청주시장, 전주시장처럼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공법상은 하는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법에서는 도시계획 위반 결정을 시장, 군수가 합니다.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또한 신고관청이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관청도 마찬가지예요.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소위 지적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48페이지 등록 기준 및 등록 신청인데 등록 신청 준비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준비 자격증 따가지고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 실무 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 기준인데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중요하잖아요. 칠판에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실무 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지선다행에 출제되지 않고요. 4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 3개 하시고 이게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동그라미 2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거기서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책 우리 교재는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한 이유가 법인의 등록 기준은 5개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2가지니까 오지선다행에 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에요. 나머지 아까 말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등이 있는데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고요. 특수법인에 대해서. 다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그냥 저는 이거 2번을 지우고 그냥 1, 2, 3으로 하겠습니다. 기억으로 할까요? 그냥 기억. 책에 있는 대로 그럼 기억으로 보겠습니다. 기억. 첫 번째 5개입니다. 기억, 니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기억. 상법상 회사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느냐 하면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5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명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또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8천만 원인 경우에도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하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또 지문을 잘 봐야 되긴 시험에 28, 27 연속 출제됐어요. 2년 연속 계속 해마다 거의 출제됩니다. 조금씩 응용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다. 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말하냐면 뒤에 가면 보정설정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제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모든 과목에서 시험에 특히 법 과목에서 뭐뭐만 군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이 들어가면 80% 이상 X입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법명언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도 보면 항상 뒤에 다만 이런 단서가 있죠. 예, 그래서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 외에도 법 14조가 조금 이따 다음에 나오는데 법 14조에 6가지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관리대행,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주택상가 분양대행, 이삿짐센터 알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 6개는 겸업해도 된다. 따라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입니다.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따라서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시험에 작년에는 2분의 1 이상일 것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 프린트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숫자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 두 장이 1년 동안 암기해야 될 거 전부 핵심 내용 다 들어있다고요? 이것만 암기해도 80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나올 때마다 그래서 자꾸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맨 마지막 있죠? 3분의 1에 2개 있잖아요. 2개. 그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3분의 1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 규정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대표이사는 미국 사람으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미국인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하고도 임원이 한 명은 더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1인으로도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소한 임원이 2명은 돼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임원이 대표이사 1명, 나머지 임원도 1명은 더 있어야 된다고요? 이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 해야 됩니까? 총 임원이 2명이면 대표이사 포함해서 2명이다, 1명이다. 답은 둘 다 공인중개사 해야 되죠? 대표자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나머지 1명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해야 되는데 사람을 1명을 3분의 1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둘 다 공인중개사 해야 되죠?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에 출제됐어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임원이 6명이다. 사장 포함해서 총 임원이 6명이면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 해야 되는가? 1명, 2명, 3명. 답은 2명이 아니고 3명이죠. 3명. 대표이사 포함한다고 했어요. 대표이사 1명 빼고 나머지 5명의 3분의 1이면 1.7, 1.666명이잖아요. 사람 1.6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2명, 대표이사 1명 하면 3명이죠. 이런 게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계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이게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임원이고요. 한 명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임원하고 사원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회사에. 임원은 주식회사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입니다.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이면 책임을 무한대로 지니까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원이란 말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주식회사는 임원, 한 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대표이사,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그래서 시험에는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지선당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죠. 5개니까. 그 다음에 5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의 사무소 모두 다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되는데 단 가설건축물 대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부터 만들고 등기를 하죠. 그래서 아직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만약에 분양받았다면 사용검사 받고도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2달은 걸린답니다. 그 경우에는 즉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가.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기 건물이 아니라도 돼요. 남의 건물도 가능하죠.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다 가능합니다.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 사용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하죠. 사용대차 계약서 있어도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상조 5의 별표, 건축물에 보면 용도 분류가 29가지가 있어요. 그 건축법까지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보면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근린 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종 근린 생활시설,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업무시설에 해당되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 판매시설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건축법을 만족시키려면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이 있어도 우리 법에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 못한다 이런 말은 직접 없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아파트 안에서는. 자,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고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동그라미 3번 특수법인. 예,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수법인. 무슨 일을 하는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안 나온 거에다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계속 해마다 출제되는 것만 해도 8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인데 그게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뭐 지역농협이나 산림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다만 이러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면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와 농업, 협동조합 업무만 할 수 있다고요. 즉 지역농협이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같은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페이지 맨 밑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등록 기준 나와 있죠? 제가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지금 등록 기준이 나와 있는데 1번은 면적 제한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 없다고 했죠? 100제곱미터 이상 X. 그 다음에 2번은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교육 받는다고 돼 있어요? 교육은 실무교육. 실무교육을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했다. 미리 받는다고 해서 그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53번에 보면 표에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중개실무교육,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를 하기 위해서 받는 매수신청대리 교육, 그 다음에 보조원 되기 위해서 받는 직무교육. 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는 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업에 있는 분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53번에 있죠?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53번에 있는 교육제도 5개 비교하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교육제도는. 따라서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것은 예방교육이 아니고 무슨 교육이다? 실무교육이므로 2번 틀렸고요. 3번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고 했죠?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실무교육이 아니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라고 했죠?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2분의 1, 3분의 1. 그래서 56번 암기 프린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암기해야 되겠죠?
뭐 지금 당장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출제가 기출문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공부해야 될 방향을 잡아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출제되는지.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자,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 서류. 그게 등록 신청 서류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보다는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등록 신청 서류 보니까 1번은 기억은 뭐 시험에 안 나오겠죠.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기억에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니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한 수료증 4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다만 그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이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실무교육 수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책엔 지금 안 적어놨는데요. 니은에 뭘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 법제처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았죠?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셔서 공인중개사법에 들어가가지고 이 서류는 모든 서류는 시행규칙에 있어요. 모든 서류는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조회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개정됐다고요? 이게 우리 책에 지금 안 적혀져 있지만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도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여권용 사진으로 작년 6월 전까지는 반명암판 사진이었습니다. 반명암판은 3 곱하기 4cm,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가 되겠죠. 모든 공인중개사법상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좀 전에 말했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거 있으면 될 거고요. 미음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신원증명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등록관청이 신원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A번이 뭐냐면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B번에 보면 아포스티유 확인서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B업. 이거 암기 프린트에는 몇 번에 있어요? 등록 신청 서류. 암기 프린트에는 2번에 있네. 2번에 있죠? 2번에 있습니다. 프린트 내드린 거 2번에 등록 신청 서류. 자, 그 다음에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외국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는 외국 법인만 해당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요 세 개는 공통적 서류입니다. 공통적 서류. 4개네, 4개. 기역부터 리얼까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고요. 미음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 맨 마지막 B업은 외국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죠. 프린트 암기 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조된 자격증을 제출해서 등록을 한 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격증 진위 여부를 직접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51번인가요? 그 제출, 서류 제출 첨부하는 거 51가지 적어 놓은 게 51번에 있네요. 51번 프린트. 암기 프린트 51번, 1, 2, 3번에 보면 51번에 자격증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자격증을 직접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진위 여부를.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라고요. 옛날에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위조된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한 게 적발돼 가지고 지금은 제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종별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이 말입니다. 종류별이 우리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우리는 편의상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중개인이라고 부르겠다. 중개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시험에 잘 안 나오냐면 중개인 관련된 건 안 나온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기 부르지도 말고 시험에도 내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옛날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인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사례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원칙 신규 등록, 예외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라고요. 종별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53페이지는.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등록 신청서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개업공개사 인장등록신고서죠. 인장등록신고서 제목 밑줄 치시고요. 따라서 54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니까 등록인장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칠판에 보시면 인장등록, 이게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등록 신청하면서 이 등록 신청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거기에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즉 인장등록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지금 한 가지 지금 서식 보고 있잖아요. 등록 신청하면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 등록하는 거라고요. 지금 54페이지 맨 밑에 도장 찍는 란이 있죠. 오른쪽에. 여기 도장 찍어서 제출하니까 등록증에 이게 스캔 떠가지고 그대로 등록증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등록증에 도장이 이게 묻진 않아요. 어떻게 뭐 사진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아마 스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증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여기 찍은 도장이 따로 등록증에 도장을 제가 찍지 않아도, 왜냐면 등록증은 제가 도장 찍을 수가 없죠. 등록관청이 내주는 거니까 이미 찍혀 있더라고요. 도장이 다.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이 수수료와 관련되는 건 제가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것 19가지를 정리해놨죠. 거기 1번부터 6번까지가 우리 교과서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결론은 오늘은 하나만 알면 되죠. 등록 신청할 때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그러면 가령 고양시 일산 서구에다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은 고양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일산 서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일산 서구는 조례가 없죠. 비자치구니까 자치구만 조례가 있잖아요. 따라서 고양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일산 서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만약 일산 서구에 사무소 차리려면. 자, 그래서 수수료 이거는 또 다음에 나오니까 일단 등록 신청할 때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 통지 및 업무 개시인데 동그라미 기억 7일이라고 돼 있죠. 색깔 7일. 그래서 칠판에도 7일 적어놨습니다. 칠판에도 적어놨고요.
또 우리 프린트에도 7일을 제가 정리해서 내드렸습니다. 7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7일이 39번 암기 프린트 내드린 것 39번에 1번에 보니까 7일 밑줄만 쳐놓으세요.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39번에 1번에 있습니다. 이 프린트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입니다. 업무 개시.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업무 개시 3월, 6월 색깔 다르게 해놨죠. 여기 제가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된다. 안 하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 휴업 신고도 안 하고 3월 초과로 업무 개시 안 하면 무단으로 3월 초과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원 과태료. 6월 초과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6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인데, 자, 거기에 등록증 교부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을 보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칠판에 제가 지체 없이라고 노란 글씨로 적어놨죠.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등록증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 역시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도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 통지입니다. 맨 밑에 양가로 3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6가지 적어놨죠? 그 마찬가지 지금 우리 교과서 57페이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 이내에 하면 X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고요. 맨 밑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 우리 57페이지 6개 있는데 비협의 행정처분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프린터에는 25번에 보면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2번. 저는 프린터 2번 행정처분 뒤에 업무정지 등록 취소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과서 57페이지 맨 밑에 비협의 행정처분사항에다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라고 적어 놓으라고요. 즉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자격 취소 자격정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기 때문에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하니까 자격 취소 자격정지 한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지만 등록 취소 업무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합니다. 58페이지 양가로 4번 등록의 기속성. 자, 등록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58페이지 메뉴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 4개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 동그라미 1번은 보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등록 신청을 했거나, 동그라미 2번 결격 사유, 동그라미 3번 등록 기준 미달,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그 파란 글씨 적어놨는데 동그라미 4번 제가 등록 신청을 해보니까 지방세과에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등록관청에서. 그래서 왜요? 하니까 일단 가보세요. 하니까 가니까 재산세 안 냈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세 안 내면 인허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고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같은 거 안 내면 등록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지자체별로. 그게 바로 4번입니다. 2번 및 다른 법령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런 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 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중등록, 이중소속인데 이중이라는 말은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프린터에 있으니까 53번 표 밑에 보니까 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도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리고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이중직업.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절취.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중소속을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소공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인 경우에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이중직업 가져도 됩니다. 담배 소매업을 해도 되고요. 식당 해도 됩니다. 옆에 인테리어업 하면서 중개사무소 하는 거 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만 경업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경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이중등록의 경우 등록도 취소해야 됩니다.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즉 징역이나 벌금도 하고 또다시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을 병과할 수도 있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프린트 53번 밑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9페이지 양도 대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